최근 들어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죠.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초점은 G20 정상회의 이후에 또 정상회담들에 있었을 테고 또 이제 이것이 끝났으니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또 제작진과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 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뉴스에 핫하고 또 궁금한 점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암호화폐와 관련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으로 핫해지기도 했고 또 등락률도 좀 커지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야 될지 저희가 특집 시간들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나올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러스트의 이민재 대표 그리고 강준투자홀딩스의 김민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또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비트코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400만 원이었던 게 이제 1,600만 원 찍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2천만 원까지 또 가지 않을까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는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이슈들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수요를 자극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우리 자료를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되게 좀 위험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인식이 있긴 하지만요. 예. 사실 글로벌리 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홍콩 시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는 자산을 해외로 옮길 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정치적 이슈들이 있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자극해서 가격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향후에는 금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방송에서 분류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상을 봤을 때 그리고 앞서서 비트코인의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주식의 대체 투자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관심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상승 요인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이어서 최근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IT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에 합류하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S10 그 휴대폰에도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었는데 그간 시장 진입을 깨고 있던 대기업들이 산업이 커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도 그렇고 관련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런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투기적인 수요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얘기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투기냐 투자냐 얘기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글쎄요, 어떤 투자 행위가 투기냐 투자라고 구분하는 게 사실 전에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저로서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 과거의 IT 버블 사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게 부실한 기업들이 단순히 투자 붐에 편승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와중에서도 되게 역량을 갖고 꾸준히 성장했던 기업들은 오늘날 글로벌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되었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데 다른 암호화폐 가격들은 되게 제자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옥석 가리기 그런 장세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사실 투자자가 어떤 스탠스로 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도 좀 결정 지어질 것 같고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직접적인 질문은 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2천만 원 갑니까? 그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상에는 지금 4파 조정 파동을 진행 중으로서 3파 고점 혹은 4차 저점을 지지하고 상승 5파로 연말까지 2,000원 터치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천만 원. 본인뿐만 아니고 유명한 해외 유명 애널리스트들도 비트코인이 향후 10만 달러, 한 1억 가까이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언했던
피터 브란트도 목표가를 10만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 얘기로는 트레이드 역사상 처음 보는 기회고 다른 사람들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향후 10만 달러가 예.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 가격을 예측하는 게 참 무모한 건데요. 예. 저는 뭐 그렇게 가기에는 한 향후 3, 4년 이상은 충분히 걸리지 3, 4년? 않을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네. 2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게 한 올해 연말까지고. 예, 저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직 뭐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시세는 뭐 1,300만 원대 중반인데 네. 좀 뭐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 4년 후에는 뭐 크게는 좋게 보는 사람들은 1억까지 생각을 한다. 예.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도록 하겠고. 이 대표님은 전망 어떻게 하세요?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사실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되게 암호화폐 시장에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화되거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 움직임처럼 뭐 하루에 20% 올랐다가 예. 바로 20% 내려가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단기적인 그런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종류들을 전망하는 건 글쎄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 이제 2천만 원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이 나왔길래 저희가 앞단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열어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 미래를 봤을 때 네. 블록체인이 주가 될 거는 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앞으로 또 남은 시간 동안에 앞으로의 전망들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대표님께서 먼저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을 구현한 기술이긴 한데요. 이게 기술이라고 해서 자칫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굉장히 사실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저장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들 서버에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우리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에서 조회를 하게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열심히 뭐 만들었던 유튜브 동영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예. 뭐 실시간 검색어 조작 뭐 이런 이슈들도 발생을 하는데 블록체인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원하면은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데이터 갖고 있는 전 세계 어느 사람들한테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데이터 자체가 한쪽은 다 없었다 할지라도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오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글쎄요 이것도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탈중앙화를 시켜서 네, 맞습니다. 좀 더 분산시킨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그 모든 데이터들이 다 같이 뭐 단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없애자, 뭐 해킹을 하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런 조작이나 위변조 위험으로부터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서버를 좀 여러 군데를 전 세계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하고 네, 자연재해랄지 아니면 해킹에 조금 더 대비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예, 블록체인이 그렇게 가동이 되는 건데 또 김 대표님 방금 그 이 대표님 설명에 네.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덧붙일 게 뭐 있습니까? 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예. 솔직히 뭐 블록체인이라는 게 일반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예. 저도 사실 그 2017년도 강풍이 불었을 때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외면을 했어요. 예. 올해 초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이 시장은 반드시 커지고 올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그걸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이제 그 글로벌 외신 담당할 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공부하느라고 좀 애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어렵죠. 지금에 있는 개념은 많이 아니다 보니까 네.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내는데 그리고 배우는데 좀 애를 썼는데 하다 보면 이건 진짜 작심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많이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물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사실 손이 잘 안 간다. 네, 맞습니다. 난 지금으로 주식 시장도 너무 힘겨운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과연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좀 투자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도 관심이 간다면 투자 대체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크게는 제가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데 해외에는 일반적인 증권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ETN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해외 거래소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예. 해외는 이런 기업들을 한데 묶어서 ETF로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인베스코가 런던에 상장한 ETF인데요. 국내 카카오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또는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거래를 하시면은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다 영어만 나와서 저것만으로도 솔직히 다섯 번째 말씀드리면 카카오도 들어가 있죠. 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관련 기업 투자 ETF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게 주식 시장에서도 실체가 있든 없든 네. 비트코인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테마군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보통 옴니텔이나 비덴트 같이 그렇죠. 비트코인 거래소를 갖고 있는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 테마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컴 시큐어나 뭐 이렇게 원래 보안의 강점을 가졌던 기업들이 예,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그런 정부의 과제들에 많이 수주를 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주. 네, 맞습니다. 진 대표님도 얘기하려다가 대표님이 말을 끊어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금은 주시장에서 투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예, 한번 손이 뭐 속된 말로 손이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처음이었으면은 기회가 많이 주어질 텐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건드는 거는 큰 수익률을 얻긴 쉽지 않고 잘못 자칫 들어가면 또 많이 물릴 수도 있으니까 뭐 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에 나왔었던 보안 관련해서는 네. 보안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블록체인 얘기 네. 나오면 많이 뛰는 종목군들이긴 네.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전문가인 좀. 아 그러시겠어요? 아 왜 서로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시장은 좀 조심스럽거든요. 예, 제가 예. 언급을 하는 거는. 그냥 보안 그래서 관련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안이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좀 큰 이슈, 화두이기 때문에요. 예, 보안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하면은 그런 친구들이 주로 수주를 따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미 보안 업계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블록체인이 더해져서 그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으로 보시면은 그런 단순히 뭐 거래소를 갖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런 기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나올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약간 남은 김에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블록체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추려 주셔야지 워낙 가상화폐 종류들이 많이 있고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명 계좌도 안 터주는 거래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실명 계좌 가능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우 1개 정도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투자하기에는 섣부르지 않나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 중에서 좀 눈여겨보시거나 거래소라도 네. 좀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습니까? 일단은 암호화폐 자체는 비트코인 위주의 메이저 코인들을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조금 기다려셔야 되는 게 뭐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이제 원래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개발한 암호화폐들이 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가 업계의 가장 큰 화두거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상장이 되면은 되게 기관 투자가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언제 SEC의 승인을 받고 상장되는지를 개인 투자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시간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관련해서 전망을 잠깐 해주셨고 김 대표님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관심 있게 보는 곳이 있으세요? 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솔직히 알트코인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지금 예. 진행 중인데 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장주잖아요. 예. 주시장 따지면 그래서 뭐 보셨듯이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4배 정도 올랐는데 뭐 주가 상승하면 이것도 뭐 2천만 원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얻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시가총액도 수백조 되니까 뭐 유동성도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주시장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가 또 이번에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주식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니까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글쎄요 비트코인을 저희가 거래할 때도 네. 국내외를 굳이 나눠 보자면 네. 제가 자꾸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 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해외 거래소보다 더 높게 시세가 되고 요즘에는 또 역 김치 프리미엄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사실 당시 김치 프리미엄은 중국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국내에 작용했던 것이 많아서요. 예. 지금은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거래소들의 규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는 국내 거래소에서밖에 투자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외 거래소를 찾기보다는 국내 거래소 중에서 조금 안정된 보안 체계를 갖추고 그런 인증받은 것들 역시 공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서 조금 안정된 거래소를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김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 작년에 몇십 프로까지 차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수십 예. 프로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그래도 줄어든 것 같고 그래도 뭐 거래소별로 지금 뭐 몇 프로, 3, 4% 아니면 해외하고도 몇 프로 차이 나는데 뭐 지금 하락 장세로 다시 좀 약간 조정을 받는 상황이어서 뭐 김치 프리미엄은 더 줄 것 같고요. 뭐 거래소도 뭐 누구나 아시는 뭐 여기서 언급을 해도 되나요? 어떤 저한테 뭐 귓속말로 말씀하시겠어요? B사나 뭐 K사나 이런 데 예. 큰 데들 투자를 하시면은 그런 네. 데서 이용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예, 개인적으로 앞으로- 빗썸 사용하고 예, 있는데 앞으로 얘기하는 걸로 왜냐면 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얘기하러 나오셨으니까 네. 앞으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좀 맛보기 차원에서 블록체인 개념이나 지금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진짜로 투자로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앞으로 또 남은 3일 동안 또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잡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러스트의 이민자 대표, 강준투자홀딩스의 김민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